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H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20대 후반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입니다. 제 고민은 직장 동료가 자꾸 저희 집에 놀러 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2살 어린 이 옆자리 동료와 만난 건 작년 부서 이동 때였습니다. 그 친구가 새로 들어간 저를 챙겨주어 비교적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작년에 결혼하면서 임신해 올해 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친구는 아기를 좋아해서 임신 기간 내내 제 상태를 궁금해하며 연락을 주고받았고 출산 후에는 선물도 챙겨줬어요. 문제는 이 친구가 아기가 크면 일 바쁘지 않을 때 집에 놀러 갈게 이렇게 말할 때마다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친구는 친밀함을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조심스러운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말하기에 부끄럽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누구나 좋은 집 사네 하는 그런 집입니다. 수리기사님 등이 집에 오면 다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직장 사람들에게만큼은 제가 좋은 집에 산다는 걸 공개하고 싶지 않거든요. 제 능력이 아니라 시댁에서 마련해 주신 집인데 직장은 또 평범한 곳이라 제가 그 집에서 산다는 소문이 나면 마음 편하게 직장 생활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까 걱정됩니다. 제가 걱정 많은 성격이라 더 그렇습니다. 초대하면서 비밀로 해달라는 것도 우습고 그 친구의 성격상 비밀이 지켜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연락 왔을 때 그 친구가 집에 온다는 걸 전제로 이야기하길래 제가 아기 데리고 직장 근처로 가겠다고 했더니 서운해 하더라고요. 내년에 복직하면 이 친구와 같이 일하게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기도 해서 부담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초반에 관계 맺을 때 오해를 부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지방에 있는 자기 본가에 놀러 오라고 했을 때 제가 좋다고 했고 결혼 전에 저희 집에서 자고 가도 된다고 말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를 집에 초대하고 초대받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끝까지 거절하는 게 깔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절해도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그냥 집에 초대하면 될 것을 제가 너무 방어적인 걸까요?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어려워 혼자 끙끙대다 작가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정리해보면 사연자님이 원래 평범하게 사시다가 결혼을 하시면서 좋은 집으로 이사하신 거예요. 결혼 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직장 동료하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이런 얘기 편하게 하면서 지냈는데 이제 상황이 변한 거예요. 우리 집이 부자인 거 직장에 소문나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얼른 들으시면 이게 무슨 고민거리야 이러실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적당히 친한 동료가 아기 보러 집에 오고 싶다는데 그냥 가볍게 초대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연자님이 사회생활 연차에 비해서 생각이 깊고 어른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또래에 누가 봐도 좋은 집에 살게 됐으면 오히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법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현시 욕구보다 다른 사람들 감정을 먼저 고려하시는 거니까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신 걸로 보여요. 고민 게시판에 달린 댓글 보니까 역시 의견이 갈리긴 하더라고요. 직장 사람인데 거리두기 잘해라. 혹은 집 초대하는 거 막상 하면 별거 아니다. 이렇게 다들 생각이 달라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요. 사실 이 문제는 사연자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오늘 그 친구를 초대한다, 초대하지 않는다 두 가지 경우를 다 가정해서 같이 생각해 볼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사연자님이 아무래도 거절하는 게 깔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거절하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거절하면 깔끔해요. 걱정 많으신 성격이라고 하셨는데 다녀가고 나서 그 동료분이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지는 않을까 신경 쓰이실 거 아니에요. 이게 괜한 걱정은 아닌 게 직장에 사생활이 알려져서 좋을 게 없어요. 더구나 사연자님이 연차가 높을 수가 없는 나이대시잖아요. 회사에서 가장 직급이 낮거나 그 바로 위거나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러면 윗사람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사연자님이 부자라는 소문이 나면 그게 어떤 방향으로 튀어서 영향을 줄지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아직 없다면 조심하는 게 맞긴 해요. 진짜 극단적인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요. 어떤 분이 직장 바로 앞에 집을 구한 거예요. 회사에서 회식하는 날 이분 집이 가까우니까 간단하게 2차 하러 간 거예요. 이때부터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이 집이 그냥 회사 집이 됐어요. 집이 먼 사람이 취하면 이 집에서 자고 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회사에서 뭔가 급하게 필요한 게 있으면 집에 가서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분도 사람 집에 부르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라 괜찮았어요. 근데 하나하나 허락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내 집이 아닌 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사연자님 집이 좋다는 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뭐 자기 집처럼 드나들 거다, 사생활 침해될 거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직장에 내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다는 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집들이 한번 했다가 퇴사할 때까지 땡땡 과장은 취미로 회사 다니는 거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면 일하다 성과가 안 나거나 실수를 할 때 간절함이 없으니까 일을 설렁설렁한다 이렇게 오해받기도 하죠. 회사 안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너네 집 부자면서 양보 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강요받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회사 안에서 연차도 좀 높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성격이나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사연자님이 연차가 낮으니까 저도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아마 사연자님도 이런 정도까지 다 생각하시는 건 아니라도 이런 이유로 막연하게 불안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사연자님이 직장 동료 집에 오는 걸 거절하는 이유 충분히 이해되고요. 거절하셔도 돼요. 이게 그 동료분이 나이가 어리시단 말이에요. 그 나이에는 친한 사람 집에 놀러 가는 거 뭐 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뭔가 거절하는 걸 잘 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동료분이 뭐 특별히 무례하거나 상대방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아직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크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료들이 주인공 생일날 집에 몰래 들어와서 서프라이즈 파티해주는 장면도 나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상식에서는 그런 게 이상하지 않게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직장이나 관계에서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맥락을 잘 파악해야 선을 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사실 그 동료분은 사연자님이 아기 보고 싶으면 내가 나갈게 이렇게 말했을 때 빨리 맥락을 파악했어야 해요. 이 사람은 집에 사람 들이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 선 넘을 뻔했던 거구나 하고 뒤로 물러섰어야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쪽 입장을 좀 더 명료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어요. 이건 제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친한 친구하고 저하고 아이를 비슷한 시기에 낳았어요. 둘 다 일도 하고 뭐 애까지 키우니까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친한 친구인데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어요. 시간 맞추고 애 봐줄 가족들하고 시간 다시 맞추고 해서 만나는 거니까 당연히 얼굴 보기 힘들죠. 그래서 저는 애들 데리고 서로의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더 자주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걸 싫어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딱 사연자님 나이대였는데 저도 좀 서운했던 것도 같아요.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힘들게 시간 내서 만나는 건데 집중해서 실컷 수다 떨고 싶어. 그 귀한 시간에 애들 때문에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어수선하게 보내고 싶지 않아. 그게 또 맞는 말이니까 저는 그 이후로는 그 얘기 더는 안 꺼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 말이 진짜 맞아요. 직장인이 휴가 한 번 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 시간에 바깥바람 쐬면서 수다도 실컷 떨고 싶죠. 과거로 돌아가면 저도 애들 데리고 같이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친구가 그렇게 애들 데리고 주말에 만나고 하는 게 루틴이 될까봐 그걸 경계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자기는 주말에 가족끼리 편하게 있고 싶은데 제가 눈치 없이 자꾸 주말에 만나자고 하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왜 애들하고 같이 만나기 싫어했는지 진짜 이유는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친구는 다정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사연자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결혼 전에 서로의 집에 오고 갈 수 있다는 식의 태도였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게 좀 마음에 걸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같이 사는 가족이 바뀌었는데 집에 누가 드나들게 하는지 그 룰도 바뀔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모호하게 피하는 듯한 인상만 주면요, 그게 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제 친구가 한 것처럼 진심도 어느 정도 섞여 있는 명확한 이유를 만드세요. 집에서 애만 보고 있으니까 우울증 올 것 같더라. 너 만날 기회 생기면 애 맡기고 홀가분하게 밖에서 만나고 싶다. 이 비슷하게 의사표현하고 그냥 초대 안 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만났을 때 친절하게 잘해주면 그 관계 괜찮을 거예요. 두 번째로 초대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그 집이 좋은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완전히 누구나 다 아는 부동산 상급지의 유명한 브랜드 주택이다. 아니면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지는 저택이다. 이런 거면 진짜 노출하는 거 조심해야 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만약 그냥 들어가서 집 좋네 할 정도, 적당히 넓고 인테리어 잘 해놔서 보기 좋은 집이다, 이 정도면 걱정하시는 상황까지는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누가 자기가 본 걸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숫자나 브랜드로 표현이 안 되는 거면 별로 파급력이 없어요. 20대 어린 사원이 땡땡씨 집 좋더라고요 하면 다들 뭐 그러려니 할 거예요. 그 나이 때는 남의 집 가서도 대충 어떤 평수인지도 몰라요. 전에 본 어떤 분은 50평대인 집에 놀러가서 여기 30평대죠? 이러더라고요. 여러 종류 집을 다녀볼 기회가 별로 없었으니까 감이 없는 거예요. 직접 사본 사람이 아니면 뭐 몇 천만 원짜리 디자이너 소파가 있어도 몰라봐요. 만약 사연자님 집이 숫자나 브랜드로 딱 각인되는 집이 아니면 뭐 한 사람 집 초대 정도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다만 이 경우는 자주 드나들게 되는 건 경계해야 할 일이긴 하거든요. 직장이니까요. 딱 한 번 초대하고 애 보여주는 것까지 하고 싶으시면 너무 편하게 초대하면 안 돼요. 아까 직장 앞에서 집 구했다가 회사 집 됐다는 분 이야기 했잖아요. 그 경우는 처음 방문부터가 너무 캐주얼했어요. 회식 갔다가 충동적으로 우리 집으로 2차 가자 해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긴 내 집처럼 드나들어도 되는 집이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그걸 방지하고 싶으시면 시간을 미리 정해서 정중하게 초대하고 대접하세요. 전에 어떤 친구 집에 초대받아서 혼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저는 가볍게 생각하고 갔는데 이 친구는 집안을 너무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음식도 너무 정갈하게 플레이팅해서 내놓고 그러더라고요. 욕실에 들어갔는데 세면대에 물자국 하나 없이 청소해놔서 이걸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담스러웠어요. 친구가 집에 있으면서 옷도 좀 갖춰 입었더라고요. 이러면 나를 초대하려고 준비를 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집에는 마음 편하게 놀러 가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가까워서 자주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것도 방법이에요. 이 사람은 준비되어야만 사람을 집에 들이는 사람이구나, 이런 인상을 줄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집에 오고 싶어하는 직장 동료를 어떻게 거절해야 하나, 이런 고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봤어요. 누구나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일이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 사연은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 고민 게시판에서 받고 있어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